안녕하세요. LA의 종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8% 폭등을 했는데요. 자, 그 배경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트럼프가 다음 주에 입성을 하고 나면은 또 상승이 온다라는 내용도 한번 들여다 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폭등했는데요. 트럼프 랠리가 또다시 오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푸른 초장 is back.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뭐 거의 푸른 초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오늘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을 중심으로 아주 화려한 복귀를 신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저께인가 기억이 나지도 않지만, 자, 그런 얘기 했죠. 한 이틀 동안 작은 주식들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분명히 또 로테이션 타고 돌아온다 그랬죠. 근데 오늘 역시 가장 힘있게 상승하는 주식들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일단 마소부터 한번 보면요. 마소 2.56% 상승. 와우, 마소가 2% 넘게 올랐습니다. 마소는 여러분들 항상 보듯이 오르면 0.5%, 뭐 많이 오르면 0.8, 요 정도잖아요. 근데 뭐 떨어져도 그 정도지만 오늘 2.56%. 와, 이거 엄청나게 오른 거죠. 애플 오늘 1.97. 오늘 애플이 제일 약했어요. 애플이 역시 모든 주식이 상승할 때는 또 나름대로 조금 뒤로 처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워낙 또 많이 올랐고 또 이제 현재 가장 마켓캡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자, 엔비디아 보세요. 또 그동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3.40% 오늘 힘있게 올랐고요. 자, 뭐 엔비디아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 조금씩 뭐 어떤 그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가장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존 2.57% 좋았고요. 그리고 구글 보세요. 3.10% 올랐고 메타가 3.85 올랐습니다. 오늘 뭐 거의 2% 중반에서 3% 중반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최고의 주식은요, 또 테슬라였죠. 테슬라가 무려 8.04%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와우, 테슬라가 8% 넘게 뛰어 오르고 흐름 좋습니다. 자, 여러분 테슬라가 왜 올랐는지 뒤에서 한번 뭐 구체적으로 테슬라 소식 들여다 볼 거고요.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은요, 그냥 다른 게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니까 가장 먼저 뜨겁게 반응하는 게 뭐예요? 매그냅 세븐 주식들입니다. 자, 이거 당연한 거죠. 이 매그냅 M7 주식들이요, 가장 성장률도 좋기 때문에 이 10년물 금리와 이 연관되어 있는 인플레이션의 흐름이 계속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부분 계속 살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에서. 자, 어찌됐건 오늘 그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모습 나오니까 뭐 급격하게 반응하는 주식 시장,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2부 때도 급상승하는 구간이 올 수 있다 그랬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시장이 안 좋다, 매크로가 안 좋다 이렇게 해서 뭐 갑자기 내다 팔고 뭐 이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라 그랬죠.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 현금 채굴 하시고요. 그리고 또 떨어질 땐 줍줍하고요. 운동하라 그랬죠. 꾸준히 조깅하면서 몸을 건강 관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요, 정말 따뜻한 봄날, 그 화려한 봄날, 그 벚꽃의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찬찬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기 건강을 챙기고 어떤 그 자기 업무에 충실히 하다 보면요, 반드시 그러한 보상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위에 우리 타이틀 좀 보면요, 오늘 CPI 지수 발표됐는데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시장을 만족스러울 만큼은 아니지만 시장에게 뭔가 이제 긴장 풀어도 돼 할 정도의, 좀 쉬어도 돼 할 정도의 오늘 그런 데이터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예상치보다, 특히 이제 core CPI죠. 자, 근원 CPI가 이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뭔가 다시 거꾸로 역행해서 막 치솟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뭔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헤드라인 전체 오버롤 보면요, 2.9를
찍었어요. 자, 그러니까 2%대에서 안 넘어갔죠. 3%대로. 2.9입니다. 근데 지난 11월 달에 2.7이었거든요. 자, 그거보다 0.2가 더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미 PPI 지수나 우리가 지금 그 앞에 발표되는 것들 보면은 조금씩 오를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전달 대비는요. 그래서 예상했던 거고, 그리고 오버로 헤드라인 CPI는요, 이 이코노미스트들이죠. 월가의 컨센서스와 딱 부합했어요. 자, 그런데 core basis입니다. 자, 이 근원 CPI는요, 전달 대비 0.2가 올랐어요. over the prior month죠. 근데, 그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려했지만 11월 달에 0.3%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달달이 비교했을 때에 지난달은 0.3 올랐는데 이번에 0.1이니까 좀 더 내려가죠. 그래서 전달 대비보다, 이 달달이 상승은 좋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annual basis도 3.2를 기록합니다. 원래 3.3, 계속 3.3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3.2로 내려왔어요. 아주 좋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좋았습니다. 자,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요. 끝이 올라오고 있죠. 2.9. 지난번에 2.7 올랐는데 2.9까지 두 번 연속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 연속 오르는 것들이 이전의 데이터들에서 계속 나타나 보니까 야, 이거 막판에 안 내려간다.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전체가 다 꼬여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가는데 금리를 또 내렸어? 12월 달에 금리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데이터나 지난번 어제 데이터나 계속 나오는 데이터는요. 일단 이번 1월 달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막판에 스티키하니까 좀 당분간은 요 정도 4.5 베이스 그 기준금리를 놔둘 거예요. 그러면서 한 상반기 정도 적어도 1분기 정도, first quarter 있죠. 1월달, 2월달, 3월달은 그냥 스킵할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제 분위기가 요렇게 올라갔던 게 막판이 저렇게 오르다가도요. 저 위에도 보시면 그 전에 보시면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갔죠. 그러다가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단기적으로 겁먹을 필요 없어요. 결국은 높은 금리는 높은 금리예요. 그리고 그 금리가 여러 섹터를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노동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또 치고 올라오다 보면요. 그게 올라가요. 전체 데이터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하향 안정세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CPI가 그래도 예상치보단 괜찮은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줬고 이게 이제 올 연말이라고 하는 올해 말을 한번 보세요. 12월 달을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조금은 더 내려가 있지 않을까. 2%대에 확실히 안착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년을 보게 되면요. 조금 긴 시결로 보라는 거죠. 막판에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노동시장이 좋아서요. 그래서 시장은 어찌됐건 오늘 격하게 반응한 겁니다. 지금 금리를 당장 내릴 거기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고요. 물가가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막 미치듯이 치솟아서 다시 거꾸로 오르는 건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각 항목별로 어떤 영역에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한가? 자, 그 지점 한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자, 일단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게 바로 auto insurance입니다. 자동차 보험이에요. 자,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자동차 보험이 이 여전히 11.3%가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지난번에 비해서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올해 초인가요? 그때가 24%까지 나왔던 것이 이제 11.3%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로 가는 건요. 한번 올리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1년 단위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음 회기로 넘어올 때는 숨통이 트이겠죠. 점점 더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기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항공료야 뭐 7.9%인데 이건 이제 뭐 이 항공 비행기 원래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막 발생하는 거고요. 그 중요한 것은 렌트하고 하우징이죠.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죠. 이 항공료라고 하는 건요, 뭐 사실 안 타는 사람도 많잖아요. 비행기는 필요 없으면 안 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없이는 미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필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크게. 그리고 렌트하고 하우징이죠. 그러니까 렌트, 하우징, 이게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데, 자, 근데 렌트 보세요. 4.3% 올랐습니다. 매달 이런 수준으로, 지난달에도 그랬거든요. 매달 지금 4%대로 오르고 있죠. 그리고 하우징, 4.1%. 그러니까 렌트하고 하우징
하우징은요, 특히 렌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특히 LA 같은 경우는 불까지 났잖아요, 화재가. 그래서 이 화재가 나면 이미 지금 2만 채, 3만 채 이상 소실되고 쓸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집이 손실이 나면, 집이 붕괴가 되면, 자,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계속 호텔 생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라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월세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월세를 차근차근 내려오겠죠. 가격대별로. 그러면 그 수요가 결국은 주위를 지배하고 전체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월세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또 집도 마찬가지죠. 하우징 집 가격도 이번에 LA 화재로 인해서 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LA 한 지역이지만 이 전반적으로 지금 집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뭐 LA 화재를 제외하고서도 지금 이 전반적 거래가 안 돼요. 부동산 거래가. 왜냐? 금리가 높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높은 금리 때문에 안 내려가는 거거든요. 빨리 금리가 좀 내려와줘야 돼요. 그래, 집이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려면은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야 이제 집 가격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금리가 이제 한 5%대? 기준금리가 지금 4.5인데 기준금리가 한 3%대에 진입하게 되면은 10년물 금리가 대략 이제 한 3% 후반대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모기지 금리가 한 5%대로 내려올 거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거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6.9, 7 이렇게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한 1년 뒤를 정도 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이제 집 가격도 그렇고 또 렌트도 이거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닝 자체, 돈 버는 게 지금 3.9%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4% 수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4%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버틸 만한 거예요, 미국은. 만약에 이 어닝 소득이 있죠. 소득이 안 올라서 2% 오르고 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감당을 못 하겠죠. 인플레이션이 3% 이상인데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겠죠. 그러니까 요런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막판에 스티키한 건데 조금만 시간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요. 계란값이 많이 올랐지만 그로스리나 이런 거 보면 이미 마이너스 3.4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것이 이제 전년도 대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지금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매크로 상황인데,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휴전한다. 시즈파이어를 선포했습니다. 자, 지금 사진들 나오는 거, 영상들 보면요, 막 껴안고 환호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하마스의 그 가자 스트립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잘 모르고 결국은 위에 그 권력을 잡은 집단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ceasefire, 즉 서로 이제 휴전을 하게 되니까 이 가자 스트립의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동안 너무 피해가 다 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둘이 이제 딜을 좀 했어요. 하마스도 33명의 이 하스티지들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성 이 시민, 그리고 여성 군인들 있죠. 그리고 아이들까지. 그리고 50세 이상 되어진 시빌리언, 시민들은 소위 말해서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죠. 풀어주겠다는데 그 중에 33명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여성 시민들과 여성 군인들을 풀어주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이슬람 쪽에서 또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여성들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풀어주는 걸 했고, 이스라엘을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30명의 팔레스타인 프리즈너 있죠. 안에 이제 감옥에 있는 친구들을 내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for each civilian hostage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이 선량한 시민을 풀어줄 때에 30명의 이 팔레스타인 감옥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1이에요. 굉장한 딜이죠. 그 다음에 여성 군인이 있죠. 50 for each female soldier입니다. 그래서 한 여성 군인을 내보내줄 때에 50명을 풀어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파격적인 조건을 준 거죠. 그리고 결국 halt fighting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휴전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가자 스트립에서 빠져나오는 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가자 스트립에 있는 흩어져 있는 피난민들은 다시 복귀하는 그런 수순이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드디어 그동안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이 가자 스트립의 문제,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가 일단락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크게 매크로적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또 안정감을 줄 수 있죠. 이게 이 중동 이슈가 해결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하고 문제도 지금 트럼프 정권이 이거 분명히 해결하겠다는 거죠. 너무 오래 끌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해 왔던 건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계속 답답해하고 매크로 이슈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급상승하는 구간들이 찾아오는 게 지금 벌려져 있는 이 매크로 이슈들이 많았는데 하나씩 해결된다고 하면요. 주가는 급상승할 수가 있어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결되면요. 이젠 재건 사업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장 혜택을 보게 되고 많은 어떤 새로운 그런 또 움직임들이 나타나요. 그럼 주가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고 물가도 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매크로는 보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우리 테슬라 주가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여러분, 오늘 아주 힘차게 올라줬습니다. 무려 8% 이상 뛰어 올랐는데요. 자, 428.22로 마감했어요. 오늘 무려 31.86달러가 오른 거거든요. 그 테슬라는 한 번 오르면 이렇게 올라버리는 거죠. 자, 제가 어제 2부 영상에서도 테슬라가 흐름이 만약에 와버리면 갑자기 급등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제가 말하고서 그 다음 바로 그냥 이어서 이렇게 격하게 올라버리는 경우 오지 않습니까? 이게 일주일 뒤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2주 뒤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시간을요,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뭐 차트 분석으로 뭐 이렇게 갑자기 급등한다? 이건 예상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실 그 380대까지 있던 것이 380, 392, 428달러까지 뛰어 올라 버린다? 자, 굉장한 흐름이 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그 흐름들이 지금 그리고 어떤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냐면요. 어쩌면 트럼프가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너규레이션이 있죠. 그러니까 취임식을 하는데 아마 취임식하는 날 이러한 변동성이 다 이제 제거됐고 취임식하는 날 어쩌면 또다시 급등할지도 모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예상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게 그날 분명히 오를 거야 이렇게 믿고 가는 건요. 그냥 여러분들이 무당에게 미신을 믿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 언제 튈지 언제 오를지는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슬라의 그냥 기본적인 그 펀더멘털과 미래의 성장성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요. 안 오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다 그러면 막 급등할 수 있는 것이 언제든지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는 뭐 여러 번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자꾸 뭐 잔기술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막 샀다 팔았다 사팔사팔 하다가요 정말 크게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사팔사팔 하다가 눈 돌아가서 진짜 이렇게 크게 올라야 할 때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200대에 계속 사팔사팔 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뭔가 정말 내가 이 완전히 난 주식의 천재야 이러면서 나는 그냥 250주면 적당히 팔아서 또 220에 산다고 180에 산다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러다가 정작 크게 먹어야 될 이 300대, 400대 뛰고 480까지 갈 때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항상 그 쓸데없이 장기술을 했다가 푼돈 먹다가 큰 돈 못 먹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해야 될 전략은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뛸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계속 이 바이 앤 홀드를 해 나가야 돼요. 줍줍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는요. 이렇게 횡보하는 거 감사한 거죠. 왜냐? 하다가 만약에 300대로 내려온다? 또 한 주, 두 주 또 줍줍해요. 돈 있으면 더 줍줍해요. 그러다가 또 올라도 내려 또 더 줍줍해요. 파는 게 아니라고요.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더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누적되겠죠. 여러분들의 이 테슬라 주식이 계속 쌓여갑니다. 그러면서 평단가도 그냥 적당하게 내려오면서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급등할 때에 여러분들 자산이 크게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저와 함께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익숙해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도 편안하거든요. 떨어지면 오히려 좋게 생각하면서 더 사모하겠죠. 왜냐, 이미 경험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버셨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게 안 익숙하죠. 특히나 한국 사람들, 한국 주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계속 사팔사팔 해야 되거든요. 워낙 한국 주식이 가볍고 변동이 심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은 그렇게 하다가요 돈 못 법니다. 그러니까 자꾸 짜장면 값 수준으로 갖고 가지 마세요. 그리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 수준으로 갖고 가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은 1억, 2억, 10억, 20억, 50억 이렇게 벌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자꾸 자기 수준을 낮추지 마세요. 그러니까 계속 사팔사팔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오늘 일론 머스크가 또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거든요. 자, 이전에 테슬라에서 일했던 이 파자드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테슬라 어닝이죠. 자, 테슬라가 이제 매 분기마다 어닝 콜을 하지 않습니까? 자, 어닝 콜 때 sometime in the near future, 앞으로 미래에 어느 때가 되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뭐냐?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Yeah, so Optimus has been working our production system for the last quarter. 자, 그러니까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이 지난 쿼터에 우리 전체 생산 시스템을 위해서 일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옵티머스 로봇이 현재 이 테슬라의 전체 생산 시스템에 투입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투입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전체 생산 시스템에 옵티머스가 일꾼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it actually contributed meaningfully towards our gross margi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전체 그로스 마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이 기여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마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지금도 마진율이 좋은데 여기서 로봇이 들어가서 사람이 일해야 될 영역을 커버를 해준다. 반복적이고 귀찮고 위험한 거. 이걸 로봇이 옵티머스가 대신해줘요. 그럼 그 일꾼은요 돈 들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 일꾼에 얼마나 많은 돈 들어가요? 여러분 뭐 그냥 월급만 10만 연간 10만 불이 아니라 거기에 뭐 연금이랄지 뭐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기업이 지출하는 돈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체 그로스 마진의 수익률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 주가가 이건 안 오를 수가 없잖아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테슬라가 지금 옵티머스가 투입된다고 했을 땐 큽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를 가정에 투입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따로 파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어마어마한 영역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젠슨왕도 멀티 트릴리언 달러어치의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라는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그런 부분에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그 전체 시가총액을 불어나는데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로봇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어닝콜에서 그렇게 듣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랬더니 머스크가 뭐라고 합니까? That will definitely happen 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건 일어날 거란 거죠. 100% 일어난다는 겁니다. Definitely will happen.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텍사스 공장 아래쪽에 지하에서 이미 테스팅을 다 하고 있고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이든 다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정말 로봇이 투입되면은 테슬라 주가가 정말 뛰게 되는 건요. 이건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 못하는 시점에 이런 얘기들이 툭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주가가 여러분들이 예상 못하는 상황에서 크게 뛴다고요. 오늘도 뭐 8% 갑자기 뛸 거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차트쟁이들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어저께 그저께 그 친구들은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더 오르기 힘듭니다 이러는데 그냥 올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상들 자꾸 장기술로 예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테슬라가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인공지능 우리 챗GPT 오픈AI가 갑자기 나왔잖아요. 아무도 예상 못했다고요. 그게 뭐 차트로 해석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막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때는 못 따라잡죠.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바이 앤 홀드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강조해드리고, 일론 머스크가
100% 못을 박아줬어요. 그럴 때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올 하반기 내년쯤에 이 어느 시점에서 일어날 거예요.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 주면 계속 부지런히 한 주, 두 주 돈이 더 있는 사람은 10주, 20주 사모아 가면 여러분들 자산이 커질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왜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하고 일론 머스크에 투자하는지. 자, 여러분, 오늘 이 일론 머스크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건 또다시 명쾌해집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오늘 이런 글을 또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If you are a hardcore software engineer.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것도 하드코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면, 그리고 wanna build everything app. 에브리띵 앱 있죠. 우리 지금 X를 모든 걸 다 다루는 앱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만능 앱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에 돈거래도 하고 지금 최근에 다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X라고 하는 플랫폼을 모든 것의 앱,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앱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걸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면서 정말 이 X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에브리띵 앱으로 만들고 싶은 그 열망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Please join us by sending your best work to codex.com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최고의 소위 말해서 이걸 보내면서 우리에게 좀 참여해 달라는 거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코드 이쪽으로 본인이 잘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We don't care where you went to school.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우리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가 어떤 대학교, 하버드를 갔는지, 아이비리그를 갔는지, 네가 뭐 그냥 지금 탑스쿨을 갔는지, 아니면 로스쿨을 갔는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느 학교 출신인 거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 또 보세요. Even whether you went to schoo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심지어 학교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했는지 안 졸업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좋은 학교 다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학교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중요한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네가 정말 코딩을 정말 잘할 수 있느냐, 그냥 소위 말해서 이 회사에 올인할 수 있느냐, 이런 열정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What big name company you worked at. 과거에 어떤 큰 회사에서 일했다라는 경력,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뭐 구글에서 일을 했든지, 뭐 엔비디아에서 일을 했든지 아무 쓰잘데기 없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Just show us your code라고 합니다.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엔지니어 기술을 위해서 네 코딩 능력만 보이면 된다는 거죠. 실제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한국으로 따지면 뭐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기술 이런 것들은 다 똑같거든요. 다만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쏟아붓고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지. 그 머스크는 뭘 보냐면요, 본인도 어떤 것을 이뤄낼 때에 회사 바닥에서 자면서까지 일을 했잖아요. 그런 열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무엇이든 할 때 보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건요, 회사 들어오면 다 배워요. 지금 테슬라에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제는 들어오면은 기본 방향을 다 배우기 때문에 이제 열정, 자기가 컴퓨터 다룰 수 있고 코딩할 수 있고 이러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갖고 있는 너의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면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 명이 뭉쳐서 같이 할 건데 막 쏟아 부어버리면 에브리띵 앱을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뭐 자기가 좋은 학교 나왔다고 거드름 피우고, 사실 좋은 학교 들어갈 때 잠깐 뭐 몇 점수 조금 더 좋아서 들어가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뭐 그거 나왔다고 평생 그걸 뭐 배치죠, 완장처럼 차고 다니면서, 실제 그게 그런 친구들이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떨어지는 게 허다하지 않습니까? 또 문제거든요. 거드름 피우고 게으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런 좋은 기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에서 내가 열정을 쏟아붓고 하게 되면 팀원들이 다 좋기 때문에요, 같이 동반상승하죠. 근데 뭐 난 아이빌리그 출신인데 나 이런 일 못해, 이러면 당장 내쫓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왜 우리가 머스크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왜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왜 이게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건지요. 저는 머스크의 정신이 참 좋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네 학벌 보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너의 지금 네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하는지 그런 것들만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맞거든요. 실제로요. 사회에 나가서. 그러니까 머스크는 이런 걸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온갖 인재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정말 좋은 학교 못 가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와서 뭐 성격도 좋지, 뭐 엄청 잘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쓰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계속 그 학벌만 보다가 회사가 오히려 더 망가지거든요. 좋지 않아요. 근데 이런 열려있는 개혁적인 생각,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테슬라가 그리고 머스크 회사가 발전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테슬라 투자가 옳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철학들. 뭐 이런 철학 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머스크의 철학들, 테슬라의 철학, 스페이스의 철학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정말 이 일론 머스크의 저는 이런 것들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쪽에서도 이 X만 보더라도요. 20%의 인력으로 지금 다 돌아가잖아요. 80%를 다 잘랐는데 돌아가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런 정신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정말 열심히 할 마음이 있고 기본 그 네가 해왔던 그런 에너지를 보이고 하면 그거 안 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면 뭐든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스크를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스피릿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 오늘 그 8% 뛰어오르면서 갑자기 또 뛰어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의 저력을 보셨죠? 한번 뛰어오르면은 아주 급상승한다는 걸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이미 오랫동안 투자한 분들은요, 이런 것들이 익숙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올 한 해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지금 매크로가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 매크로도 갑자기 또 해결될 것들이 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러시아 전쟁이 해결되면요, 더 큰 이 주식시장에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다음에 지금 취임식 하는데, 자, 그것도 무시 못해요. 자, 그날이 아마 어쩌면 테슬라 주식을 또 급등하게 밀어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여러분 올 한 해 이벤트들도 많고 변화들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변동도 많을 거예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항상 전략적으로 떨어지면 한 주, 두 주 사모으고 줍줍하는 전략 가져가고 그리고 상승할 때 급등할 때는 즐기면 되는 거야. 근데 자꾸 어줍지 않게 잔기술로 사팔사팔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그렇게 사팔사팔 하다가 급등하는 시기를 놓치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뭔가 좀 더 지긋하게 아주 긴 안목으로, 그러니까 제 채널을 계속 보세요. 제 채널에 있다 보면요, 여기서는 장기 투자를 배우게 되고 또 공포함에 휩쓸리지 않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그 근육을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레이존교수TV였습니다.